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건영 셀장입니다. 저는 신한은행 WN 컨설팅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요, 매크로 경제를 좀 분석을 하고요. 그걸 고객분들이나 직원분들께 컨설팅 해드리는 이제 그런 롤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아니 디지털 행사에 왜 저런 문송한 사람이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앞에 올드보이즈들의 레거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대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왜 나와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이쪽을 서포트해주는 아키텍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absolutely fact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영역이 데이터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은요, 일반 데이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게 있고요, 단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절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은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크로스 섹셔널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타임 시리즈 분석을 합니다. 크로스 섹셔널 분석은 횡단면 분석이라고 하죠. 횡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의 스냅샷을 찍습니다. 오늘의 스냅샷을 찍으면 주가는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고 유가는 어떻고 금가격은 어떻고 이렇게 스냅샷이 찍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어제도 있을 거고 과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 모습이 이어져 가겠죠. 그러면 이 스냅샷을 쫙 찍어가지고 얘를 갖다 아카이브처럼 쫙 끼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임 시리즈,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종단면 분석, 타임 시리즈 분석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타임 시리즈를 분석할 때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의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들, 이런 분석들을 보통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금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정 국가의 실업률이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이 실업자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섹셔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4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랍니다. 그럼 10%의 실업률은 대형 호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옛날에 사극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또가 그 얘기를 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라고 하죠. 경위가 뭘까요? 이어져 왔었던 경도죠. 그게 이어져 왔었던 위도, 타임 시리즈를 같이 총체적으로 분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경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위 파악을 할 때 타임 시리즈 분석이잖아요. 흐름을 볼 때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대한 단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 보실까요?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 이후에 80불 언더에서 놀던 국제 유가가 80불 위에서 놀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단절점 아닐까요? 그 전의 데이터만 분석한다면 이게 쉽게 다가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선은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파란색 선은 미국의 대표 주가인 S&P 500 지수의 지난 20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금리도 뛰겠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고 주가가 내리면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전에서도 그런지를 한번 잠깐 보는 거죠.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색 선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도 내려갑니다. 아, 맞구나.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올라갑니다. 아, 맞구나. 금리가 내려갈 때 주가도 내려갑니다. 아, 맞구나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2008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희대의 전략이 나오죠. 양적 완화라는 게 나옵니다. 거대한 돈풀기가 일어나니까 돈의 힘으로 주가는 오르고요, 돈의 힘으로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패턴이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끌어올리죠. 그랬더니 금리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20년치를 통으로 본 다음에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같이 간다, 따르게 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시계열에 따라서 이런 단전점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보시면 엔화 약세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엔 약세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과거만 해도요, 노란색 선이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흔들릴 때 일본 금리도 동일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2016년도 9월을 기점으로요, 일본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0.25로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요걸 그냥 가둬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본 금리는 이제 상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는 변수죠. 이때는 일본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엔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하고 이 시점 이후를 따로 분석하는 거하고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시점, 이 단절점을 찾아서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보시죠. 세 번째를 보시면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입행했던 게 2003년이었는데요. 2003년도에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1달러에 8위안. 왜냐하면 중국이 고정 환율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7월 22일부터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을 했죠. 그러다 금융위기 때 견디지 못하니까 잠시 고정 환율제를 썼고 이후에 변동 환율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으로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단절점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단점점들을 보는 것들이 오류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최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둘 수 있지만 저는 앞에 40년 만에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피처를 가지고 지금의 미래를 분석하게 됐을 땐 상당히 심각한 오류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요건 1960년대부터 차트입니다. 오히려 80년대 이후 이어져 왔었던 이 낮은 물가 국면에서의 얘기들보다는 새롭게 올라온 이 물가는 과거 70년대에서 시장의 흐름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의 컨티뉴티, 연속을 보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저한 단절이 나타났을 때는 다른 분석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연속과 단절이라는 게 금융 데이터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역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금융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단절점들이죠. 이런 것들은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금융의 전문가들이 커버해줘야 되는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적된 데이터 양과요, 최신 데이터 분석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수적인 영역들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단절이라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금융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라는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100년 만에 바이러스, 100년 만에 금융위기, 120년 만에 대홍수, 그리고 인도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단절의 일상화 아닐까요? 그러면 그만큼 단절, 금융 데이터의 변동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만큼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신한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40년 동안 금융시장을 봐온 이 논리지 있죠. 이 강한 난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한이 금융사들 중에서 프론티어로서 가장 exclusively qualified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금융 관련 말씀을 정신없이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소프트한 우리 일상생활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얘기들, 카드사의 신사임 파트장님께서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신사임입니다. 저는 오늘 빅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예측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한은 여수신, 결제,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금융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제 빅데이터는 금융업계는 물론이고 IT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인데요. 3천만 명의 고객이
270만 가맹점에서 월 3억 5천만 건의 거래를 발생시킵니다. 대한민국 소비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신한 결제 빅데이터에서 찾은 소비 트렌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MZ세대는 강력한 구매력으로 소비 변화를 리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신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또 소비 특징을 제노스 MZ라는 키워드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셜 데이터 분석과 마켓 센싱을 통해 수집한 MZ세대 관심사입니다. 이 수많은 단어들을 종합해서 7가지 테마로 카테고리화 했는데요. 그 중에 실용적인 경제생활 관련된 단어를 한번 보시면 오마카세, 플렉스처럼 과감한 소비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무지출 챌린지, 번개 장터와 같이 알뜰한 소비의 면모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신한의 결제 빅데이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알뜰한 소비 특징입니다.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쿠폰을 할인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거래 플랫폼의 이용 추이입니다. 최근에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MZ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 플랫폼은 점차 중장년층까지로 그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는 중고시장 이용이나 또 소액 투자 등 디지털을 활용해 스마트한 방법으로 소소한 지출까지 아끼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또 플렉스한 소비 특징까지 보였는데요. 백화점에서 고액권을 결제하는 비중을 봤을 때 그 MZ세대의 증가율이 18.8%로 가장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또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 고객을 봤을 때도 MZ세대의 비중이 73%를 차지하는 등 럭셔리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MZ세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재테크에 적극 참여하고 또 과감한 명품 소비와 일상 속 소소한 지출에 모두 관심을 두는 양극화된 소비 행태를 보유한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MZ세대 관심사 중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경험 카테고리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거론되는 그런 장소들 다 나와 있는데요. 이를 신한의 결제 빅데이터로 살펴본 결과 MZ세대가 선호하는 상권은 여의도, 압구정 로데오, 홍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상권에는 각각 더현대서울, 하우스도산, 무신사 테라스와 같이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그런 경험 공간들이 입지해 있었는데요.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오프라인은 다양한 자극과 체험이 가능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품의 단순한 판매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공간을 선호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감각적 오프라인 공간이 밀집된 상권에 매력을 느끼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MZ의 관심사로부터 카테고리화된 테마를 신한 결제 빅데이터로 검증을 하여 3가지 영역과 7가지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머리글을 조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대라는 의미의 제노스 MZ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기업이 MZ 세대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찾고 또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트렌드를 찾는 방법은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SNS상에서 언급량이 증가한 것에서 포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결제 데이터를 봤을 때 특정 상권에서 외지인의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에서 포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소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이나 또 달라진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타운워칭을 통해서 소비 변화를 포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최근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테니스를 예시로 함께 그 트렌드 센싱 과정을 간접 체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테니스의 트렌드를 찾은 그 출발은 가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고 또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운동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지는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가설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니스의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테니스의 언급량이 증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언급되는 연관어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9년에 함께 언급되는 단어를 보시면 대회, 코트, 선수, 스포츠처럼 주로 테니스 경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언급되는 단어를 보시면 테니스 라켓, 스커트와 같이 복장이나 용품 관련된 단어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레슨, 자세와 같은 단어의 언급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초보들이 증가하면서 용품이나 복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테니스에 대한 인식이 관람하는 운동에서 직접 하며 즐기는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심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신한의 결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그 이용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요. 이러한 변화가 운동 관련된 업종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지 아니면 테니스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운동 종목도 함께 비교하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운동시설인 스포츠센터와 함께 보시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스포츠센터 가맹점 수는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테니스장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테니스 인기는 모든 운동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만의 트렌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테니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누구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주 고객층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또 테니스 주 이용자와 일반 소비자 간에 차별화된 소비 특징은 없는지까지도 함께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테니스의 인기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라이징 비즈니스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빅데이터 선도사로 자리매김한 신한 빅데이터 연구소는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디지털 채널과 주요 언론사를 통한 보도는 물론이며 주요 대학, 스타트업, 소비 트렌드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딩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전망 서적에서도 신한의 콘텐츠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트렌드 가설을 검증하며 도서 출간을 협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신한 빅데이터 연구소는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내년도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소비 키워드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2023년의 소비 트렌드는 곧 신한 플레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빅데이터와 함께 만들어갈 저희 신한의 도전과 성과들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